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흔하게 한다는 경로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치욕스럽습니다.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일본에,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바로 그 부속도서 중 하나입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장합니다. 강원도 울진 현조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속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팔도 청도는 독도를 그린 가장 오래된 우리 지도입니다. 1531년에 나왔습니다. 프랑스 왕실 지리학자 당빌이 만든 조선왕국 전도라고 있습니다. 173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가 몹시 탐났나 봅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할 때 처음 빼앗은 곳이 독도입니다. 1945년 해방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을 제 나라 학생들에게 버젓이 가르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해방을 부인하고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독도 점유권을 주장하는 한 침략과 전쟁, 학살과 수탈, 독립투사 고문과 투옥,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 이러한 일제의 잔혹한 전쟁 범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에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행태입니다.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꼭 사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후 돌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그들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일 정부 간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수출을 금지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갈릴 때 저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를 그만둘 각오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결 수용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제3자 변제라는 회개한 방식으로 바꿉니다.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줍니까? 왜 그럴까요? 일본 정부가 원해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에 한국 정부는 자기 일인 것처럼 방어해줍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복원, 독립군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퇴출 시도, 국방부 정신전력교육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설명, 국가안보전략문서에 독도 수호 의지 삭제,
외교부의 해외 공간 표시 지도에 독도 표기,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 사용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과 2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흔하게 한다는 경로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섰다는 자부심은 오간데 없습니다. 치욕스럽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나 봅니다. 선을 넘고 있습니다. 네이버로부터 라인 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합니다.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라인이 어떤 기업입니까? 일본에서 메신저로 1위입니다.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입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사태를 주도하던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습니다. 2010년 일이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자화자찬해왔습니다. 라인 사태를 보면 무엇을 확장했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갑진 국치로 불릴 것입니다.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일본과 외교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본 총리와 친구 맺기, 오므라이스 접대 받기가 전부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선서대로 국가를 보위하고 있습니까? 국익, 국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있는 을사오적 같은 내국노를 모두 찾아내 내쫓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일본과 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이완용 같은 친일 내국노들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일본에,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십시오. 함께 오므라이스를 먹은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또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로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자존감,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수주병 사진을 또 잘 안 들렸습니다. 예. 어저께 수주병 사진 SNS에다 올리셨는데 네네네. 5년 전에도 수주병 사진을 올리신 거 메시지를 잘 봤습니다. 네. 거기 혹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제 강릉에서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특히 창당 이후 사실 술 한잔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참모들과 참 오랜만에 시간이 비어서 술 한잔 했고요. 마침 강릉의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소주가 세로하고 처음처럼이었습니다. 가볍게 마셨고 그 소주 이름이 세로,
그리고 처음처럼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나라가 조국혁신당의 영문명이 리빌딩 코리아 파티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새로 처음처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참모들과 한잔했습니다. 그 덜도 더 이상도 아닙니다. 네, 따로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기 연도를 한번 틀으셨는데 상관없을까요? 연도? 1910년 일이 2024년 또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만 그럼 한번 다시. 연도 부분만요? 그러면 요 대목만. 제가 연도를 틀렸습니까? 아까 2010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요 부분만, 요 한 문장만 새로 읽겠습니다. 아니, 아예 문단을 읽으십시오. 요만큼. 예, 한 예. 문단만 새로 읽겠습니다. 예. 1910년 일이 2024년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정신을 다시 새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새로 읽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건 뭐 치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사진만. 진짜로? 19년도에랑은 분명히 다른 상황인데 이 시기에 독도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2019년 상황 제가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고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는 그 이유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무역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그걸 둘러싸고 우리나라 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우리나라 내에 있었는데, 당시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는데, 통상 민정수석 비서관은 공개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민정수석직을 그만둘 각오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과 경제전쟁, 무역전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글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결국은 승리를 하셨죠.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 지금 상황은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근래 일어났던 이런 라인 야후를 뺏으려는 일본 정부의 각종 행정 지도 등 외에도 지난 2년간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이익을 수호하고 어느 나라 이익을 보호하려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종합해서 야당의 대표자로서 그 문제를 항의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독도를 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